네, 국민의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행안위는 행안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대책 토론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오늘 차관님이 대참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행안부에게 더 질문을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른다, 효과가 없다 이런 좀 의미 없는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 고물가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못하고 있고 골목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앵무새 같은 공방을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정말 토론을 하고자 질의 대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로 보면 2년 연속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 감세하면 경제 활력이 높아질 거다, 투자가 늘어날 거다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최근 나온 KDI 보고서 보면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에 1.52%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비 판매는 5월에 각각 1.4%, 0.9% 감소했고요.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지난해 91만 1000명이었는데 2022년에 82만 명에서 9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상황이 개선이 되더라도 내수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1.7%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씀씀이는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만 골라서 찔끔 지원하는 핀셋 생색내기 정책으로는 안 되고 이 살인적 고물가에 감소하고 있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특단의 경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정부에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1% 부자들 세금 덜어주는 게 경제정책의 유일한 원칙이자 방향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1%가 아닌 99%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경제로 맞서야 하고 오늘 행안위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무조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 의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통계 중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플러스로 전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과연 그 기간 동안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통계야말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통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한다. 4주, 5주 후에 또다시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히려 보여주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